네, 저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네마스터로 텍스트를 다뤄보고, 그리고 몇 가지 특수 효과, 즉, 그리고 몇 가지 화면 편집 기술을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키네마스터는 항상 이렇게 실행을 할 때마다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나오시면은 광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X 찾아서 터치해 주시면은 광고가 종료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광고에 X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 상단에 여기 바로 키네마스터 앱으로 이동이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앱으로 이동을 터치하시면은 네, 앱으로 이동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제였죠? 네, 지난 시간에 작업하셨던 키네마스터 요 프로젝트를 터치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는요,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 메인 미디어가 있으면 요 메인 미디어에다가 얹어 놓는 예,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오른쪽 미디어 휠에서 레이어를 터치해 보시면 네, 미디어 안에 미디어를 넣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은 여자아이의 요 사진 위에 여자아이의 좀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볼게요. 여자아이의 사진 위에 또 다른 사진을 얹어서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배우셨어요. 효과. 효과라는 거는 이제 특수효과처럼 우리가 메인 미디어에 어떤 움직임을 준다든지 또는 빛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였습니다. 이것도 레이어의 형태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적용해 봤는데 메인 미디어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레이어 형식으로 이 위에다가 이 효과를 덧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정지해 있거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동영상인데 동영상 위에다가 요 특수 효과를 레이어로 덧대게 되면 덧대게 되면은 이 영상 자체가 모션을 보여주면서 움직인다던가 뭐 빛이 바뀐다던가 또는 이제 요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요런 효과 요런 것도 이제 다 FX로 보셨죠. 효과도 적용해 보셨고 스티커도 적용해 보셨습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타임라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상에 적용을 해 보셨는데 지금 요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럴 때는 타임라인 자체를 축소할 수 있었죠. 그래서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이 타임라인 위에다 이렇게 두시고 양쪽으로 오므려 주시면 양쪽으로 오므려 주시면은 타임라인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미디어가 삽입되어 있을 때 한 화면에서 이 미디어를 작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미디어의 재생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전체 재생 길이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보기 이제 편하도록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네, 요 차이입니다. 요 오른쪽에 그 재생 버튼 하단에 보시면 전체 이제 재생 길이 보여주는데 전체 재생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타 치는 영상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기타 치는 동영상에 레이어를 2개를 넣었죠. 그래서 스티커를 2개를 넣었어요. 이 스티커 2개를 넣어서 하나는 텍스트가 입력 가능한 스티커, 하나는 일반적인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크기나 위치, 그리고 색깔, 텍스트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보셨고 이 스티커 2개가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은 메인 미디어가 있고요. 여기에 스티커 2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메인 미디어가 1층, 그리고 먼저 삽입된 스티커가 2층,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삽입된 스티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2개가 겹쳐졌을 때, 스티커 2개가 겹쳐졌을 때 어떤 스티커를 앞으로 보내느냐, 겹친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이 스티커를 일단 터치를 하시면 스티커에 대한 편집 메뉴는 오른쪽에 뜨게 되지만
왼쪽에 액션바에서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하시면은 여기서 이 내가 선택한 스티커를 맨 앞으로 가져올 건지 맨 뒤로 가져올 건지 이 스티커가 겹쳐지는 층수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바로 어제죠. 5회차 수업에서 우리가 스티커를 레이어를 변경을 해서 이제 겹치는 부분까지 알아보셨고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스티커에 이어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티커를 배우셨을 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이 텍스트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텍스트를 sab입을 해볼 건데, 텍스트를 삽입할 우리 미디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텍스트를 한번 삽입을 하려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좀 빈 미디어를 좀 찾아볼게요. 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소녀 사진, 요 소녀 사진에다가, 예, 여기 소녀 사진에다가 꽃을 삽입한 요 소녀 사진 기억나시죠? 요 바로 뒤에 보시면은 도시 동영상 넣었었고요. 그 바로 뒤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다이빙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이빙하는 영상을 우리가 세 조각으로 쪼개놨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미디어의 분할을 연습하시면서 물속으로 입수를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 영상을 보셨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미디어 모두 찾으셨죠? 다이빙하는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3개의 조각으로 나누었던 다이빙하는 동영상이고요. 자, 이제 텍스트를 삽입을 하실 건데, 텍스트를 삽입을 하시려면은, 요 이제 오른쪽에 미디어 휠 잠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텍스트도 레이어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휠에서 레이어로 오셔야지 텍스트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단, 텍스트를 삽입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텍스트를 어디에 삽입을 할 건지, 지난 시간에 스티커도 마찬가지였지만, 인디케이터를 먼저 내가 텍스트를 삽입할 위치로 지정해 주시고 그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텍스트를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디케이터 먼저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이 다이빙 동영상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가장 마지막 조각 있죠? 여기다 한번 텍스트를 삽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조각의 맨 앞으로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하면은 인디케이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자막을 넣을 때도요. 요것도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 이 미디어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작 전부터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요. 미디어가 어느 정도 재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면에 맞추어서 자막을 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요거 이제 우리 드라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볼 때도 처음에 이제 풍경이 나오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시점에 이 밑에 이제 대사가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텍스트를 시작하고 싶은 시점을 먼저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하시면서 인디케이터를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3번째 다이빙 동영상에서 3번째 미디어에 와 있는데 요 인디케이터를 살살 움직여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인디케이터를 살살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요 화면에서부터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인디케이터를 맞춰주세요. 제 기준으로는 한 29초 82 정도 되는데 정확히 저랑 똑같은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모두 인디케이터를 잘 위치시켜 주셨죠? 자, 그럼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우리 오른쪽 상단 미디어 휠에서 텍스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릭해 주세요. 네,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네, 텍스트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밑에서
화면 밑에서 이제 키보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닷속, 바닷속, 음, 바닷속 영상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바닷속 영상. 키보드에서 바닷속 영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입력하셨으면요. 오른쪽에서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역시 레이어로서 삽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인 미디어가 있고 그 위에 바로 텍스트가 얹어진 형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스티커를 배우셨던 것처럼 먼저 텍스트의 크기와 위치부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와 동일해요. 그래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텍스트도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미리 보기에서 바로 움직이실 수 있는데요. 바닷속 영상이란 요 텍스트 주변을 점선이 이렇게 뒤덮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요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데 요게 바로 크기 조정 버튼이었습니다. 요 양방향 화살표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대각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가 커짐과 동시에 요 텍스트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또는 너무 크게 만들었다, 좀 줄이고 싶다 하실 땐 다시 크기 조정 버튼을 터치하셔서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다시 텍스트의 크기를 줄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의 위치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위치 조정하시는 방법은요. 요 테두리 바깥쪽 안 돼요. 테두리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꾹 누르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대로 밀어주시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왼쪽 상단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크기 조정 버튼이었다면은 요거 회전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건 보시기만 하세요. 요거는 제가 손가락을 꾹 터치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꺾어 주시면은 텍스트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죠. 다시 0도로 돌아오신다는 게 각도가 0도가 돼야지 수평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회전 버튼을 손가락을 꾹 누르시고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지금 각도 보이시죠?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0도가 됐을 때 이렇게 수평선이 나와요. 이때 바로 손가락을 떼시면은 다시 수평으로 각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적당한 위치와 크기로 조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예요. 타임라인 보시면 텍스트 주변에 노란색 테두리가 보이죠? 이게 지금 선택됐다는 거고요. 그럼 이 텍스트 먼저 편집 메뉴 보겠습니다. 선택이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편집 메뉴가 보여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실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줄에 편집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키보드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이미 우리는 작성을 했지만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편집을 터치하시면은 네,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키보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키보드에서 요 X를 터치하시면은 기존에 작성했던 텍스트가 지워지고요. 요거를 바닷속 영상이 아니라 바닷속 세상으로 바꿔볼게요. 바닷속 세상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정하셨으면 오른쪽에서 확인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수정이 되는 겁니다. 텍스트 내용을 수정하실 때는 이 편집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그 옆에 보시면 폰트가 있습니다. 폰트라는 거는 글씨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폰트를 터치해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글씨를 터치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서 제가 라틴어를 쓸 거냐 안드로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폰트를 쓸 거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라틴어를 터치해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 라틴어에 적용할 수 있는 글꼴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바닷속 세상이라는 한글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꼴을 아무리 선택한다 한들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영문으로 입력을 하셨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안드로이드 보세요.
네, 안드로이드 보시면 여기에도 역시나 다 영문 글꼴밖에 없어요. 여기 밑에 필기체 보셔도 다 영문 글꼴이죠. 그래서 나는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폰트를 바꿔야 되나요? 네, 여기에 없으면 SS 스토어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적용했던 요건 이제 제 화면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적용하셨던 잠시만요.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좀 뒤로 나가 볼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적용하셨던 이런 효과들 있죠. 이 효과들도 물론 우리가 효과를 적용했을 때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목록에 있는 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SS 스토어에 가서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으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텍스트의 경우에도 네, 텍스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드는 폰트가 없다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 SS 스토어 가게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터치해 보시면 네, SS 스토어로 왔는데 이 왼쪽 메뉴에서도 요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러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용해 보셨던 뭐 클립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라든지 기존 목록에 없는 것들은 SS 스토어로 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왼쪽 보시면 빨간색으로 A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러 온 거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폰트 메뉴에 와 있죠. 근데 여기는 다양한 글꼴들이 섞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글꼴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한국어 클릭해 주세요. 한국어 터치. 네, 한국어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글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글꼴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로 보이죠? 아주 귀여운 글씨, 예쁜 글씨, 바른 글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요. 저는 여기 두 번째 찾기 쉽게 두 번째 요 글꼴의 이름이 학교 안심 떡볶이 제인가 봐요. 학교 안심 떡볶이. 뭔가 떡볶이를 생각하면서 요즘 떡볶이처럼 생겼죠? 네. 요런 글씨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글씨체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시면 네, 이제 왼쪽에서 폰트를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죠. 더 크게 폰트를 확인하시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가나다라부터 ABCD까지 모두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라고 좀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 터치하셔야겠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체크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목록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왼쪽 상단에 뒤로 나가기 버튼 터치하시고요. 네, 여기 아직 SS 스토어에 있습니다. 우리 편집 중이었던 프로젝트로 돌아가야겠죠? 다시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폰트에 왼쪽에서 한국어 목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터치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학교 안심 떡볶이라는 폰트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동일하게 이 액세스 스토어 가셔서 또 다른 한국어 폰트, 한국어 글씨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에 계속 목록으로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키네마스터를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폰트도 다양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일단 이 폰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심 떡볶이라는 폰트를 저는 터치를 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선택이 됐죠? 선택됐으면은 오른쪽에서 체크, 오른쪽 상단에서 체크 터치합니다. 네, 그럼 바닷속 세상이라는 요 글씨체가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글씨체 바꾸는 거
이제 알아보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폰트를 변경했기 때문에 폰트 메뉴는 우리가 변경해서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트림 분할이라는 메뉴는요. 이건 우리가 미디어를 트림하고 미디어를 분할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지금 여기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재생 길이만큼 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트림하고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재생 길이를 조정하시는 또 아시죠? 요거 미디어 선택하신 채로 요 오른쪽에 노란색 테두리에서 오른쪽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은 재생 길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미디어의 길이에서 레이어로 들어가는 뭐 스티커든 텍스트든 마찬가지지만 재생 길이를 어디까지 맞출 건지를 잘 정해 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요 화면을 보면서 남녀가 손잡고 바닷속을 거니는 그 장면부터 딱 텍스트가 등장하도록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 바닷속 세상이라는 텍스트가 요 미디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노출되도록 하고 싶다면 이 재생 길이를 메인 미디어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노란색 테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재생 길이를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메인 미디어와 재생 길이를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닷속 세상이라는 텍스트가 등장해서 이 메인 미디어의 재생 길이가 끝날 때까지 이 텍스트는 계속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적용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우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적용해 볼게요. in 애니메이션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 애니메이션 터치하셔서 텍스트가 등장할 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 움직이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n 애니메이션을 터치하셔서 요거는 페이드 한번 정해 볼게요. 페이드. 약간 희미해진 상태에서 점점 선명해지면서 텍스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페이드 터치해 보시면은 예,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지면서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인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길게 유지되느냐 요 밑에 줄자로 재생시간, 애니메이션에 대한 재생시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초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너무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길게 2초 정도로 조정해 줄게요. 2초로 조정해 주시면 좀 더 천천히 바닷속 세상이라는 텍스트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볼게요. 인 애니메이션 메뉴에서는 나가보겠습니다. 왼쪽 꺽쇠 터치하셔서 나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셨고요. 요 그냥 애니메이션은 재생 길이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은 퇴장할 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되실 때 나중에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색상 나옵니다. 글씨가 지금 흰색이죠. 근데 흰색 말고 다른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색상 터치하시면 네, 우리에게 조금 이제 익숙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스티커에서도 색상을 좀 바꿔보셨는데 텍스트에서도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리드 또는 가운데 스펙트럼 이건 직접 내가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색깔을 선택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슬라이더라는 거인데 요거는 뭐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는데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들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을 섞어 놓은 색들입니다. 근데 어떤 색깔을 더 많이 섞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과 녹색을 각각 어느 정도씩 섞어서 색깔을 만들 거냐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숫자를 바꾸면은 이 어느 정도만큼 색깔을 섞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건 좀 개념만 설명해 두시고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리드나 스펙트럼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이제 그리드 가셔서요. 가장 왼쪽에 그리드 가셔서 요 파란색 위에 쓸 거니까
눈에 잘 띄도록 저는 좀 생생한 색깔로 가볼게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오렌지색, 이 오렌지색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내가 선택한 색깔을 보여주죠. 그래서 투명하지 않게 완전히 불투명하게 해야지 선명하게 보이겠죠. 이 상태로 체크 터치하면은 글씨 색깔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닷속 세상이라는 이 글씨체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터치해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플러그인 앱, 즉 앱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일단은 나가 보시고요. 요거 이제 저희 수업에서 다루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만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것을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킥스터 자체에서는 제공하지 않고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별도의 앱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앱을 키네마스터 안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연동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키네마스터가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알파, 불투명도라는 것도 우리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터치하시면은 이 텍스트를 얼마나 불투명하게 할 건지, 투명하게 할 건지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뒤로 나가 볼게요. 네, 뒤로 나가셔서 그 밑에 보시면 코너핀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요거 한번 복습 겸 적용해 볼까요? 코너핀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가 있으면 지금은 수평적으로 되어 있지만 좀 이 왼쪽 부분을 앞으로 끌어당긴다던가 요 오른쪽 부분을 뒤로 끌어당긴다던가 약간 입체적으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핀 터치해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핀이 4개죠. 그래서 여기 표시된 왼쪽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 그럼 이제 요거를 숫자로 여기 줄자로 조정하셔도 되지만 요거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텍스트가 바닷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었죠.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여기 이제 점이 있었는데 얘를 이쪽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끌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입체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코너핀 적용해 보시고 나가 보실게요. 네, 그리고 이 트래킹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스티커 기능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고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5회차 수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 조정은 우리가 미리 보기 안에서 손가락으로 밀면서 이 텍스트의 크기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을 미세하게 X축 기준으로 살짝 왼쪽, Y축 기준으로 살짝 위쪽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때 상세 조정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닷속 세상이라는 텍스트를요. 우리가 삽입을 했고요. 이 텍스트에 대해서 위치나 크기 조정, 폰트 조정, 애니메이션의 색상까지, 그리고 코너핀까지 모두 적용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상세 조정까지 배우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몇 개의 메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합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혼합. 네, 혼합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텍스트와 뒤에 있는, 즉 밑에 있는 거죠. 이 텍스트 밑에 있는 메인 미디어, 이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혼합되면서 이 텍스트의 색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셋. 네, 프리셋이라는 건 이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혼합 바로 오른쪽에 프리셋. 네, 터치해 보시면은, 이거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미리 적용되어 있는 어떤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처음에 있는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텐션이라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터치하시면은,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미리 꾸며져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폰트를 적용하고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적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셋이라는 게 미리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하나하나 보시면은 텍스트마다 들어가는 색상, 그리고 테두리 색상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텍스트의 디자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4번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좀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4번을 터치해 보시면
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이 디자인이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아니더라도 이 왼쪽에 보시면 모던 터치해 보시면은 물론 모던한 글씨체도 있고요. 심플 터치해 보시면 더 심플한 글씨의 디자인들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텍스트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왼쪽 보시면 폰트는 그대로입니다. 글씨체는 그대로인데 디자인, 글씨의 색깔이나 테두리의 어떤 반사되는 빛이 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쉽게 텍스트를 또 꾸밀 수가 있고요. 이제 뒤로 나가 볼게요. 프리셋도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셋이라는 건요.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텍스트의 디자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윤곽선과 그림자와 글로우가 요게 이미 다 프리셋 안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 디자인을 적용을 하려면은 윤곽선도 적용해야 되고 그림자도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글로우라는 거는 요 테두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요런 효과거든요. 요거를 하나하나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요런 거 하나하나 적용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프리셋 가셔서 이미 디자인된 거를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다. 그럼 이 세 개의 메뉴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돼요. 윤곽선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윤곽선 한번 터치해 보시면 네, 윤곽선의 색상과 그리고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조정하셔도 돼요. 일단 설명만 드리고 뒤로 나갈게요. 네, 뒤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그림자로 터치해 보시면 내가 그림자의 색상과 거리, 각도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조정하시면 됩니다. 뒤로 나가 볼게요. 그래서 글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가 텍스트를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색채들이 결합되어 있도록 프리셋에서 디자인된 텍스트의 디자인을 가져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텍스트 옵션 보실게요. 프리셋 바로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 텍스트 옵션 터치하시면은 이거 이제 텍스트의 정렬이나 굵기, 기울기나 뭐 자간행간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왼쪽 정렬로 하시면은 텍스트 박스를 기준으로 텍스트가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왼쪽 정렬 터치해 보시면은 여기는 텍스트 상자 자체가 넓지 않고 텍스트의 크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하셔도 별 큰 변화는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길고 이 안에 텍스트가 두 글자만 있다면은 이것을 왼쪽 정렬하거나 가운데 정렬하거나 오른쪽 정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숲 방향의 정렬이고요. 요거 이제 수직 방향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텍스트 박스가 있으면은 텍스트를 위쪽으로 맞추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맞추거나 또는 텍스트 상자 안에서 텍스트가 딱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실 수 있고 이 밑에는 밑줄, 기울기, 굵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텍스트 디자인에 따라 바꿔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프리셋으로 예쁘게 꾸며진 텍스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기울기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기울기를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살짝 기울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자간이라는 건요. 글자 간의 간격이에요. 지금 5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을 좀 넓혀준다는 거죠. 지금 0이라서 아무것도 적용 안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동그라미를 한 9 정도 제가 조정을 했더니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간이라는 건요. 텍스트가 두 줄일 때 지금은 한 줄이잖아요. 텍스트가 이렇게 두 줄일 때 이 줄 간격을 넓힐 거냐 좁힐 거냐를 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려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뒤로 가기 터치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어떤 세부적인 옵션들을 수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윤곽선부터 글로우는 배우셨기 때문에 배경색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색깔을 채워주는 거죠. 배경색 터치하셔서
지금은 배경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서 이 바다의 그 색깔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 요거 만약에 설정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요 단추를 터치하셔서 설정해 주시고요. 요 색상은 터치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빨간색 터치하시고 지금은 투명도가 요 가운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투명도 조정하실 수가 있죠. 불투명하게 100%로 조정하시고 체크 해주시면은 얘도 또 적용이 안 되네요. 여기 원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더니 제 것만 그런가요? 수강생 여러분들의 키네마스터 앱은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원래 적용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안에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앱의 문제인지 제 스마트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원래 채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계속적으로 안 채워진다 그러면 뭐 앱을 다시 설치해 보시거나 또 앱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일단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배경색은 일단 적용 안 하겠습니다. 전 바닷속 색깔이 그냥 여기 그대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터치하셔서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색 설정하셨고요. 그리고 P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요 텍스트를 요 위치, 요 시간대에다가 꼭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터치하다가 얘를 이렇게 잘못 터치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를 꾸며보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셨으니까 장면마다, 이 장면마다 다양한 텍스트 디자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뮤직비디오나 이제 노래방을 가시면은 이 뮤직비디오에 밑에 이제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뮤직비디오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로 재생이 되는데 그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텍스트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물론 가사는 바뀌겠지만 텍스트의 크기와 글꼴과 색깔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우리 영화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막의 디자인이 장면마다 계속 바뀌진 않습니다. 자막의 내용은 바뀌지만 자막의 디자인은 그대로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장면마다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그때그때 이 장면마다 텍스트 삽입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지만 나는 장면이 바뀔 때 이 텍스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이 앞서서 디자인한 텍스트에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적용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하나 삽입을 해서 앞서 적용했던 디자인들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이럴 때는요, 아예 복사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기능인데 작업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닷속 세상 이 뒷장면이 기타 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디자인은 똑같이 유지하되 텍스트의 내용만 기타,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내용만 바꿀 때는요. 복사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복사하실 텍스트를 타임라인에서 터치하시고요. 노란색 테두리로 지금 선택이 됐죠. 그럼 이때 복사라는 건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텍스트에만 적용되는 어떤 메뉴가 아니에요. 예, 이 타임라인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액션 바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액션 바에서 가장 상단에 점 3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숨겨진 메뉴인데요. 점 3개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예, 점 3개 터치해 보시면 여기 복사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스티커 배우셨을 때 점 3개 클릭하시면은 겹쳐져 있는 스티커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배우셨어요. 이 기능을 배우셨기 때문에 위에 복사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복사를 터치하시면 예, 똑같은 텍스트가 바로 하나 더 삽입이 됩니다. 얘네 둘이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인데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겹쳐진 거고요. 얘네 둘이 쌍둥이 때문에 한 조각을 뒤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우리 수업 초반에 미디어 이동하는 방법 배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밀면서 즉 드래그하면서 미디어를 이동하셨는데
이 텍스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할 위치는요. 요 뒤에 있는 요 이제 기타 영상이 있는데 요 기타 영상 쪽으로 요 텍스트를 이렇게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텍스트 이동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제 이동할 텍스트를 칠하시면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쵸? 지금 밑에 있는 텍스트가 우리가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선택된 텍스트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은 노란색 테두리가 사라지죠. 이때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셔서 바로 위의 층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가셔서 실행 취소하시면은 지금 요 밑에 텍스트가 있는데 혹시 여기 텍스트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요. 요 트리면을 조금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 보세요. 살짝 위로 끌어올리시면은 텍스트 보입니다. 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은 테두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적당한 위치로 가져가셔서 손가락을 화면에서 떼시면은 이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보이시죠? 기타가 나오는 동영상에 우리가 바닷속 세상이라는 똑같은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디자이닝 그대로니까 이제 내용만 고치면 되겠죠. 여기 지금 기타 영상에 레이어로 삽입된 바닷속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터치하시면 오른쪽에 그대로 이제 편집 메뉴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키보드 모양의 편집 터치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죠. X로 지우시고 기타 연주 중 이렇게 텍스트의 내용만 다르고 디자인은 동일하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의 내용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복사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편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텍스트 편집 메뉴는 이제 나가시면 돼요. 네, 혹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이 텍스트 잘못 넣으셨을 때는 미디어 삭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텍스트 선택하셔서 이 오른쪽 편집 메뉴에서 휴지통 삭제 버튼 터치하시면은 요거 삭제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잘못 삽입했을 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뒤로 가고요. 이제 대부분의 그 레이어 메뉴를 다 보셨는데 한 가지 손글씨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요거 이제 내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요 기타 연주 중이라는 요 텍스트 바로 뒤에다가 한번 인디케이터를 맞춰 볼게요. 손글씨를 넣을 곳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맞춰 놓으시고요. 40초 가량 됩니다. 위치가.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타임라인에서 시간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인디케이터 위치하시고 레이어에서 손글씨를 터치하시면 손글씨를 삽입할 수가 있죠. 손글씨를 삽입하시는 방법은요. 이제 일단 오른쪽에서 어떤 색깔의 펜을 선택을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여기 가장 첫 번째는 펜의 종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터치하시면은 펜의 종류도 뭐 얇은 펜, 뭐 글씨 또는 이렇게 화살표, 도형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약간 두툼한 붓이에요. 붓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붓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펜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펜 색상도 터치해 보시면은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선택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선택하고 체크. 펜의 색상을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지우개예요. 혹시 잘못 썼을 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제 글씨를 어디다 쓰냐? 요 미리 보기 화면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손글씨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럼 지우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지우개가 2개예요. 이렇게 2개인데 이 첫 번째 지우개는요. 여기서 일부분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지우개를 터치해 보시면 네, 지우개 모드죠. 빨간색으로 지우개 모드라는 걸 보여주고요. 요 끝부분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문질러 보면은 일부분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지우개는 터치하시면은 이제 아예 여기 내가 그렸던 거를 아예 다 지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손글씨로도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굵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펜의 종류를 선택했다면 밑에서는 펜의 굵기입니다. 이거 이제 터치해 보시면은 얇게 그릴 거냐, 굵게 그릴 거냐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손글씨도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손글씨는 넣었는데 우리가 지웠죠. 그래서 요 나중에 또 예쁜 손글씨 예쁘신 분들은 또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뒤로 가볼게요. 네, 뒤로 나가기 터치하셔서 이제 레이어로 넣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여기에서 혹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요건 좀 응용 기능이에요. 그래서 응용 기능인데 일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우리 기타 연주 중이라는 요 텍스트 보이실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인디케이터를 요 기타 영상 앞쪽에 요 텍스트 있는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타 연주 중이라는 텍스트 있는 쪽으로 인디케이터 가져오시면 인디케이터가 위치하는 곳을 미리 보기 화면이 보여주죠. 그래서 기타 연주 중이라는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네. 근데 이 텍스트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터치하시면 네, 오른쪽에서 이 텍스트가 등장할 때의 애니메이션, 또 재생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퇴장할 때의 애니메이션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건요. 어차피 여기서 그대로 있어요. 얘가 이제 밀거나 위로 밀거나 아래로 밀거나 어쨌든 이 근방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텍스트에 우리가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냐? 요렇게 날아가는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키 프레임이라고 해요. 키 프레임. 우리 열쇠할 때 키. 근데 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때처럼 중요하다라고 할 때 키라고 하죠. 그래서 키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프레임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여기에 움직임을 줄 위치를 뭐 3곳이건 4곳이건 수강생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나, 둘, 3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의 움직임을 쭉 이어줍니다. 그럼 이게 마치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이 텍스트를 똑같이 이제 3개를 위치를 3곳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 그리고 중간점, 그리고 끝나는 점. 물론 여기다 더 지정하실 수 있다면은 이 사이사이에 더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더 촘촘한 움직임이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위치부터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오늘 한번 배우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 가장 처음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움직임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 연주 중이란 텍스트가 여기서 이게 지금 한 35초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처음의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거죠. 무엇으로? 인디케이터로. 그래서 인디케이터 이렇게 처음 지점을 일단 가져갑니다. 네, 첫 지점으로 가지고 가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 이 텍스트가 시작할 때는 왼쪽 상단의 이 위치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박아줍니다. 그 박아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지금 이 왼쪽 보세요. 왼쪽에 액션 바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보면은 요 동그라미 하나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얘가 바로 위치를 표시하는 키프레임 기능이에요. 즉 중요한 위치, 그 키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요거 저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요. 너무 인디케이터를 요 시작 시점으로 가져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에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 텍스트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가져가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이 활성화될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됐으면 지금 우리는 첫 시작 위치와 크기를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먼저 맞추시고 왼쪽에서 액션바에서 키프레임을 터치합니다. 네, 키프레임 터치하시면은 이 텍스트 위에 빨간색으로 점이 표시가 됐어요.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6초 지점인데 36초 지점에서는 이 텍스트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얘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36초에 여기 있다면 조금 일단 40초 정도에는 이 위치로 지정을 해놓고 45초 지점에는 이 위치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쭉 초가 움직이면서 이어져서 마치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은 이 36초 지점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40초 지점의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조금 이동시켜서, 이건 제가 예시로 아까 40초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여기 위치에다가 이제 이 기타 연주 중이라는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먼저 지점을 맞춰줬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 텍스트의 위치는 미리 보기에서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텍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이동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가운데 정도로. 네, 그럼 여기 지금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 지점에서는 텍스트가 여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볼게요. 이제 여기로 오셨으면은 그 다음 시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시간 정도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하셔서 요 위치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하나, 둘, 세 곳에다 지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가운데, 세 번째는 오른쪽 아래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키프레임이 들어간 이 세 개의 점을 이어주면서 텍스트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인디케이터를요. 이제 이 텍스트의 맨 처음으로 가져가 보세요. 맨 처음으로 가져가셔서 이제 서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지정한 지점은 여기 세 개였는데 얘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움직임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키프레임이에요. 이거 한 번 더 연습해 보실게요. 여기 이제 앞에 바닷속 세상이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키프레임을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닷속 세상이라는 요 앞서서 우리가 넣었던 텍스트를 터치해 보시고요. 자, 인디케이터를 먼저 시작 시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텍스트의 시작 시점으로 가져가면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조그만
너무 시작 시점에서 살짝 떼주면은 요 키프레임을 이제 추가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3곳 정도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요 시점에 대자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키프레임 추가 버튼은 초반에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계속 이 키프레임이 추가가 됩니다. 인디케이터가 움직일 때마다요. 일단은 왼쪽에서 키프레임 추가 버튼 터치해 주시면 이 빨간 점이 생겼죠. 이 위치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키프레임을 표시하러 이 정도 이제 인디케이터를 가져가시고요. 이 위치에서 이제 요 텍스트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미 이렇게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는 요 위치를 기억하겠다. 키프레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빨간 점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움직임을 지정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 인디케이터 움직이셨으면은 미리 보기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키프레임을 3곳만 적용했지만 이 텍스트가 재생되는 기일 동안 뭐 이제 4번, 5번 요 안에서는 키프레임을 더 촘촘히 지정하면 지정하실수록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기 3번째까지 왔는데 텍스트가 이제 요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동했다가 마지막에 여기 위로 올라오도록 요렇게도 한번 이동시킬 수 있죠. 그럼 키프레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아직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인디케이터를 좀 더 움직여 줍니다. 이 지점에서는 위치를 미리 보기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텍스트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4곳을 키프레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맨 앞쪽으로 가져가서 서서히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키프레임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 기능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가 화면에서 움직임을 연출하는데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 영상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복습해 주시면 더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레이어를 다뤄보셨고요. 우리 일단 지금 아까 편집하던 화면 그대로 텍스트의 편집 화면으로 와 계신 분들은요. 메뉴 바깥쪽으로 나가셔서 꺽쇠 터치하셔서 바깥쪽으로 나가시고요. 지금 여기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메뉴들로 나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돌아가기 요 돌아가기 버튼을 터치하면은 미디어 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이제 미디어를 삽입을 해보셨고 여기에 레이어로서 뭐 텍스트나 또는 효과 요 스티커를 다 넣어보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완성해 보기 전에 이제 여기다 소리를 넣어볼 차례입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이 음악은 가장 마지막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재생길도 조정을 하고 이런 레이어들도 넣고 이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 다 꾸밈의 효과가 들어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넣으시면 가장 좋죠. 자, 소리를 넣으시는 방법은요. 오디오를 넣을 수도 있고 나의 목소리를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영상의 초반에 녹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요. 가장 처음으로 가져가 보세요. 0초 지점으로 인디케이터를 가져갑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 내가 이야기를 할 건지 인디케이터를 먼저 나의 목소리를 넣을 시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맞추셨으면은 미디어 휠에서 녹음 터치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먼저 제가 녹음 버튼을 이렇게 터치해 볼게요. 녹음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여기 시작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작 버튼을 터치하시고 10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음량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터치하셔서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요 시작 버튼을 터치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정지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긴가요? 네. "안녕하세요."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스피커 쪽에다가 입을 대시고 말씀하시면 좀 더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저도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고요. "안녕하세요." 네, 보셨나요?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고 바로 정지 버튼을 터치했더니 여기 제가 녹음한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잘 들어간지 재생해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재생 버튼이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이 음량에 대한 편집 메뉴로 들어와 있어서 그럽니다. 잠깐 빈 공간 터치하시면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 터치하시면 재생 버튼 보이시죠? 이거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의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레이션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짧게 넣어봤지만 이제 이 소리는요. 우리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요 소리의 조각 있죠? 우리가 녹음한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터치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 대부분도요. 우리가 다 이제 배우셨던 메뉴들이에요. 우리가 동영상, 소리가 있는 동영상에서 다뤄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교체라는 거는 이거를 다른 뭐 음악 파일로 교체할 때 근데 교체할 때는요. 소리는 교체가 되지만 이 재생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재생 길이는 유지한 채로 다른 소리로 바꿀 때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림 분할 요거 이제 자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막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빵빵 하는 소리만 요렇게 인디케이터를 맞춰서 삭제하실 수가 있는 거죠. 믹서 기능은 예, 이것도 터치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럼 볼륨 조정해 주시거나 또는 자동 볼륨을 선택해 주시면은 알아서 이제 볼륨이 커지죠. 저 뒤로 나가 볼게요. 네, 뒤로 나가 보시고 그 외의 기능들은 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이제 배우셨던 기능이라서 여기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반복 기능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5 글자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했다가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을 반복하고 싶으실 때는요. 요 반복과 끝까지 반복을 동시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복을 터치하시면은 네,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반복이 일단 적용이 됐다는 거를 요 빨간색 점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반복을 할 건데 "끝까지 반복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반복하겠다."를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은 요렇게 이제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을 해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파동이 보이죠? 요 보이는 부분이 목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거 재생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재생 버튼이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잠깐 타임라인 빈 공간 터치하시면은 이제 재생 버튼이 나오죠. 재생 버튼 터치해 보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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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끝까지 반복을 터치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미디어가 삽입된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뭐 캠페인성의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응원가 같은 거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제 기능을 배우셨으면 요거 다시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요거 터치해 보시면은 우리가 녹음한 파일 터치해 보시면은 반복을 하되 "끝까지 반복하겠다."라고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미디어 끝까지 삽입된 위치 끝까지 우리가 녹음한 그 5 글자 "안녕하세요."를 모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해제하시려면은 다시 클릭하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복 다시 손가락을 터치하시고 반복도 다시 터치하시면은 해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더핑이라는 기능은요. 우리는 이제 뭐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좀 잡음 같은 거, 배경음의 어떤 소음 같은 걸 좀 제거를 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소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터치해 보시면 더핑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한번 이제 재생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훨씬 좀 소리가 깔끔해졌나요? 네, 저는 뭐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뭐 미세하게 좀 좋아졌다고, 예, 좋아졌겠죠? 네,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킹 기능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배경음악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녹음한 음성에 대한 편집 메뉴고요. 이제 뒤로 나가 보실게요. 네, 뒤로 나가 보시면 미디어 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부터 레이어 녹음까지 사용을 해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요 오디오는요,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디오의 종류가 상단에 나오게 되는데, 왼쪽부터 보실게요.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짧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보시면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런 왕관 표시 있는 것도 우리 사용할 수 없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4분 길이도 있고, 뭐 1분, 대체적으로 1분 전후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짧은 음악 있죠. 짧은 음악을 터치해 보시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뭐 10초가량의 짧은 음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효과음이 있습니다. 효과음이라는 거는 이제 웃음소리, 뭐 안도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아예 곡이 있습니다. 녹음은 우리가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건너뛰시고 왼쪽에서 곡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려면요. 일단 가장 상단으로 음악 한번 다시 가보실게요. 음악을 터치해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음악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가장 보기 쉬운 위에 가장 상단에서 5개는 모두 왕관 표시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C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어떤 음악인지 몰라요. 들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네, 이런 음악이죠. 그래서 들어보시다가 멈추고 싶으실 때는 다시 터치해 주시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하나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더 찾아보시면 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음악은 뭐 한 가지 정도만 일단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 이거를 넣고 싶다 하시면요. 일단 음악이 시작되는 위치로 인디케이터를 먼저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디케이터를요. 이 영상이 시작되는 0초 지점으로 가져가 보실게요. 네, 0초 지점으로 가져가셔서 우리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 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서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 되죠. 요거는 지금 1분 19초짜리의 음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 영상은 지금 1분 한 16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영상의 길이보다 살짝 기네요. 이 부분은 음악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네, 여기 밑에 음악이 이제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짧은 음악이나 음악은 거의 비슷한데 길이만 다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요. 효과음 한번 보실게요. 효과음을 왼쪽에서 터치해 보시면 네, 요건 이제 박수 소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휘익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휘익이라는 것도 높은 음, 낮은 음 옵션들이 있는데 이 높은 음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상단에 있는 거 하이 요거 터치해 보시면 네, 툭 하는 소리입니다. 요거 잘 안 들리시면은 왼쪽에 웃음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웃음 1. 웃음 1 터치해 보시면은 웃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웃음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1초짜리라서 굉장히 짧아요. 터치해 보시면 네,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더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뭐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료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요. 저 밑에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소리가 없다. 그럼 맨 밑으로 가시면은 더 받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S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돼서 소리를 더 다양한 소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SS 스토어로 한번 가볼까요? 더 바퀴 터치해 보시면. 네, 여기 이제 SS 스토어의 효과음으로 오셨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박수 소리를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색하실 수도 있죠. 우측 상단에 돋보기 터치하셔서 박수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박수. 네, 박수라고 입력하시면은 박수 갈채 소리는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요 박수라는 요 소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터치해 보시면 네, 요런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고요. 좀 긴 박수 갈채가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환호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X 오른쪽에서 X 터치하셔서 박수라는 요 검색어 대신 환호 네, 환호라고 입력해 보시면 네, 10초짜리의 환호가 들립니다. 네, 10초짜리 환호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효과음의 이름으로도 검색하실 수 있어요. 환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터치해 보시면 네, 우리 청중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나오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효과음을 사용할 때마다 그 목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우측에서 다운로드 버튼 터치하시고요. 네, 다운로드 완료됐으면 체크 버튼 확인하시고 이제 뒤로 가볼게요. 우리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야겠죠? 지금 SS 스토어에 있으니까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나가시면은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환호라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효과음이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환호를 어디다 넣을 건지 인디케이터를 먼저 위치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영상의 맨 끝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 맨 끝에다가 요게 한 10초 정도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요 끝에서부터 한 요 정도에다가 넣어 볼까요? 어차피 이제 소리가 좀 길이가 안 맞으면 자르면 되니까 여기 우리 프로젝트의 맨 끝에서 요게 이제 맨 끝이 우리가 1분하고 16초니까 1분 7초 지점 정도 여기다가 인디케이터를 맞춰 놓고 10초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를 맞춥니다. 여기가 1분 16초니까 여기서부터 10초 정도 뺀 1분 6초 정도를 이렇게 넣은 거죠. 인디케이터 위치를. 그리고 인디케이터 위치를 맞춰 주셨으면은 여기다 이제 환호라는 요 효과음을 터치하셔서 요게 두 가네요. 자, 하나는 치어링이라는 거고 하나는 래프터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들어본 건 요 10초짜리 요거였어요. 요 치어링을 넣을게요. 요거를 터치하셔서 오른쪽에서 플러스 버튼 터치합니다. 네, 그럼 이제 효과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효과음은 이제 짧죠. 이렇게 짧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넣을 것들은 다 넣었어요. 음악도 넣고 효과음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음악과 효과음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길게 들어간 음악 파일을 먼저 터치해 보시면은 네, 음악을 터치하시면은 이 오른쪽에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우리 녹음한 파일을 편집했을 때의 메뉴와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중복해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단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길이에요, 길이. 지금 이 음악은 우리가 0초 지점부터 넣었기 때문에 0초 지점부터 들어갔는데 음악이 요 영상은 여기까지로 끝나는데 음악이 이거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트림 분할 기능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먼저 잘라낼 부분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영상의 끝, 이제 미디어 끝과 맞게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맞춰주시고요. 요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오른쪽에 트림 분할 가셔서 네, 오른쪽 트림 해주시면은 오른쪽 부분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트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음악이 좀 잘려나가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레이어를 좀 보시면요. 요게 지금,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실게요. 이 타임라인을 좀 확대해 보시면요. 좀 확대해 보시고, 요 빈 공간을 살짝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주시면은, 사실 음악보다 이전에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녹음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요 타임라인 보시면은 음악도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라는 요 음성도 들어가요. 그럼 두 개가 겹치겠죠.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요. 인디케이터를 가져가서 재생시켜 보면 안녕하세요. 네. 겹쳐서 들리긴 하지만 목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죠. 근데 우리 라디오도 들어보면은 아나운서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배경음악이 좀 더 작은 소리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별도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음악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음량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그래서 잘라볼게요, 일단. 인디케이터를 이 녹음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분할하시면 되겠죠. 음악을 터치하셔서 오른쪽 상단의 편집 메뉴에서 분할합니다. 그래서 자르기를 터치하실게요. 트림이라는 건 이제 잘라서 아예 남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요. 자르기는 그냥 분할만 하는 거죠. 자르기를 터치하면은 두 조각으로 잘라지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조각을 터치하셔서 요거 이제 볼륨을 줄여주는 거예요. 믹서 가셔서 오른쪽에서 볼륨을 지금 100%인데 살짝 줄여줍니다. 57%, 56% 정도로 줄여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앞부분을 다시 재생해 볼게요. 이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 터치하셔서 네, 재생 버튼 보이시면 인디케이터를 맨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해 보시면 안녕하세요. 네, 보셨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우리의 음성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작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가 끝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음악이 크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 우리의 나레이션, 우리의 음성이 들어갔을 때는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맨 뒤쪽으로 가볼게요. 이 프로젝트의 맨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끝에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효과음. 네, 효과음을 넣었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소리가 3개예요. 맨 뒤쪽에 보시면은. 왜냐면은 요 기타 치는 영상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리를 분리하는 기능을 배우셨습니다. 소리를 분리했고 여기 이제 배경음악이 들어갔고 요거는 효과음이 들어간 거죠. 여기 겹치니까 가장 처음에 있는 요 음악 소리는 그냥 삭제해 줄게요. 요거는 터치하셔서 바로 우측에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소리가 겹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음악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박수 치는 요 부분도 재생을 해보면, 네, 여기는 이제 겹쳐지긴 하지만, 뭐 음성이 들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음악은 나오면서 하모 소리가 겹쳐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나 또는 음악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레이어로 삽입된 요 음향이나 또는 음악을 터치하셔서 이 볼륨을 조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을 다 완성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습을 해보시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실습 없이 다양한 기능을 주로 배워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그리고 사진을 삽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음악, 스티커, 텍스트를 넣어서 기본적인 영상을 만들어 본 거죠.
물론 연습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 요걸 다 완성을 했다. 그럼 이제 완성하시기 전에는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 보시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지만 일단은 우리는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부터 배워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을 하셨다. 그럼 이제 시간 되실 때 요거 재생하셔서 한번 훑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완성하겠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보이시죠? 이 내보내기 만약에 안 돼 있으신 분,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지금 어딘가에 편집 메뉴로 들어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 터치해 주시면은 이 미디어 휠이 보이는 메인 편집 화면으로 나오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동영상으로 만들겠다. 내보내기 버튼 터치해 주시면 돼요. 네, 터치하시면은 이제 내보낼 때 어떤 설정으로 내보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굳이 손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해상도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 HD나 FHD 이 720 픽셀이나 1080 픽셀로 하시면 돼요. 이 1440 픽셀로 하시면 너무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FHD와 프레임 레이트는 말씀드렸죠. 1초 동안 30개의 이미지를 넣어서 1초를 30개의 이제 조각으로 나눈다 하는 뜻이에요. 요거 이제 그대로 두시고 FHD에 1080 픽셀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 이렇게 두시고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저장할 때 동영상으로 마지막에 저장하기 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이런 광고는 터치하지 마세요. 무료 체험 구독이라고 하는 거 괜히 터치하셨다가 결제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왼쪽 상단에 X로 닫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저장 터치해 주시면은 한 번 더 나오네요. 요 X가 아니라 그럼 오른쪽에 건너뛰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건너뛰기 터치해 보시면 이제 저장이 되죠. 이제 퍼센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나중에 뭐 1시간 이상짜리 영상을 만드실 일은 없겠지만 영상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만드는 시간도 길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분 내외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한 2분, 3분 이내로는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벌써 이제 50% 넘게 지금 완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고 네, 100% 이제 모두 Restore all 완성이 photos 됐습니다. with this amazing app. 여기 이제 광고가 중간에 또 나오는데 네, 광고 중간에 나오는 거는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오른쪽에 광고 건너뛰기 버튼 나오죠. 요거 터치해 보시면은 광고가 하나 더 나오네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동영상을 다 완성할 때 꼭 전후로 이렇게 광고를 한 번씩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건너뛰기 버튼 보이시죠? 요걸 터치하시면은 네, 이제 X 버튼이 나오죠. 요거 터치하시면 이제 광고는 다 없어지고요. 요게 이제 저장이 다 됐죠? 저장된 거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아까 여기 비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키드마스터였잖아요. 이 키드마스터라는 영상이 저장이 됐다라고 오른쪽에 동영상의 이름과 이 동영상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이게 어디로 저장되냐면요. 우리의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갤러리로 다 같이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하단의 홈 버튼 터치하셔서요. 네, 우리의 갤러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갤러리로 이동해 보셔서 보시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이 저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터치하셔서 재생시켜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효과 적용했죠. 특수효과. 그리고 여기서는 네, 여기 지금 PIP 장면 속의 장면 여기도 특수효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면을 분할해보는 이 기능들도 적용해 보셨습니다. 텍스트에도 움직임을 주는 키프레임 배우셨고요.
되겠죠? 이제 마지막에 되면 박수 소리가 나올 거예요. 박수 소리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이제 끝에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비율을 이제 16대 9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16대 9 비율인데 휴대폰 화면이 세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나오지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휴대폰 화면을요, 이렇게 이제 가로로 눕히게 되면은 요 휴대폰 가로에 가득 차게 되는 이제 영상이 나오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X 터치하셔서 왼쪽 상단에 X 터치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로 화면이 옮겨질 거고요. 다시 이제 프로젝트에서 나가기, 왼쪽 상단에 나가기 터치하시면은 키네마스터의 홈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기법 하나를 배워보실 건데요. 우리 그동안 이제 만드셨던 것 중에 불필요한 이 프로젝트는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만드신 것 중에 뭐 자동 영상, 요거 수업 초반에 이제 1회차 때 연습해 보셨나요? 그때 이제 연습해 보셨던 건데, 이런 연습 영상들 삭제하시려면요, 영상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 있어요. 요 점 3개 터치해 보시면은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 터치하시면은 이제 삭제한 거는 복구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대로 삭제하시면은 이제 공간이 좀 많이 남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키네마스터라고 우리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프로젝트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셔서 이 안에 있는 뭐 텍스트 내용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변경하셔서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바꾸시려는 거는, 요 이름 바꾸는 건 이제 알려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점 3개 터치하시면은 이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면은 요 프로젝트의 이름 자체가 동영상의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프로젝트 하나 새로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 터치하셔서요. 우리 그대로 16대 9 비율로 가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요, 키라고 적어 보실게요. 크로마키.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크로마키 기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크로마키라고 입력하시고 그대로 만들어 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사진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크로마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타이탄 영화 다들 보셨을 겁니다. 타이탄 영화가 남녀 주인공이 요 바다 위에 큰 타이타닉 호에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배우들이 실제로 이거를 바다 위에서 촬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바다 위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그 바다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세트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요. 뒤에는 초록색 화면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합성합니다. 요 초록색 배경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 바다 사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영상을 넣게 되면은 뒤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마치 진짜 배 위에서 이 배우들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크로마키라는 건요, 결국 다른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은 이 배우들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또 다른 영상은 바다가 출렁출렁이는 배경 영상이죠. 이제 그거 두 개를 우리가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타이타닉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제 요 왼쪽이 영화 속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시대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요 건물들은 이제 이건 이제 영화고요. 오른쪽은 실제 촬영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보면은 요거 이제 옛날 건물 그대로 남아 있죠. 근데 요거는 요건 이제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초록색 부분에다가 다른 영상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배가 있는 요런 영상을 결합시켜서 두 개의 다른 영상을 결합시키면 마치 정말 원래 여기 이제 바다였던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다른 화면을 겹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레이어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이 크로마키는 레이어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크로마키의 가장 좋은 예시죠. 이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레이어로 겹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밑에는 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영상을 먼저 놓고요. 그리고 위에 겹치는 거는 요 촬영한 거 있죠. 요 촬영한 영상을 놓는 겁니다. 이 촬영한 영상 보면은 요 연두색 배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지금 연두색 배경에 두 배우가 이렇게 서 있는 요 장면이 위에 얹혀져 있는데 레이어를 위에 얹혀져 있죠. 그럼 여기서 요 연두색 요거 두 개의 미디어를 겹쳐 놓은 상태로 이 연두색 부분을 마치 칼로 긁어내듯이 파내는 겁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바다 영상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 촬영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요 개념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것인데, 다 같이 이제 키네마스터로 가셔서, 우리가 크로마키를 적용하실 때는, 물론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개념만 먼저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는요, 크로마키가 미리 적용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실제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는 게, 유튜버들도 촬영을 해요. 뒤에 초록색으로 배경을 이렇게 놓고요. 이제 초록색 천을 뒤에다가 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 산이 있는 뭐 영상이나 사진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촬영한 게 앞에 오게 되고요. 요 산이 이제 뒤로, 그러니까 즉 밑으로 겹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 초록색을 다 이제 긁어내면은 그 밑에 있는 요 산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나는 실내에서 찍었지만 뒤에 산 배경으로 있는 것처럼 화면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 배경으로 촬영된 이 영상이나 사진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우리 이제 키네마스터로 오시면은 미디어를 하나 가져오셔야 되는데 픽사베이로 가보시도록 할게요. 픽사베이 터치하셔서 가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이미지를 터치해 봅니다. 왼쪽에서 이미지,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찾을 거예요.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네, 그럼 일단은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먼저 1층에 깔아줘야 되겠죠. 나비 사진 첫 번째 있는데 이 사진 한번 터치해서 넣어봅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X로 나가볼 거예요. 그래서 X 터치하셔서 나가보시면 이제 나비 사진 들어갔고요. 이 위에, 이게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거고요. 이 위에 레이어로서 아까 이제 그 초록색 화면이 있는 미디어를 얹어 놓는 거죠. 지금 레이어 미디어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 앞쪽으로 0초 지점으로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터치하셔서 레이어 미디어를 가져올 거예요. 레이어를 터치하셔서 레이어로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미디어를 터치하시고요. 네, 역시 픽사베이로 가셔서 픽사베이로 오셨으면은 이미지를 찾을 거고요. 이미지 터치하시고 네, 이번에는 그 초록색 화면이 적용된 크로마키, 그러니까 즉 크로마키가 적용된 이미지를 찾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뒤에다가 초록색 화면을 두고 우리가 촬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이제 수업이니까 그래서 요 상단에 검색 버튼을 터치하셔서 크로마키가 원래 정식 명칭인데 크로마까지만 입력하시고 돋보기 버튼 터치하실게요. 원래는 크로마키죠.
네, 크로마까지만 입력하셔도 크로마키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연두색 배경에서 촬영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세 번째 줄에 요 첫 번째 요 휴대폰 화면을 한번 레이어 미디어로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삽입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크로마키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뒤로 나가 볼게요. 왼쪽 상단에 꺽쇠 터치하셔서 이제 뒤로 나가 보시면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한 번 더 미디어 창은 오른쪽에서 X로 터치하셔서 네, 이 편집 화면으로 오시면 지금 밑에 층에는 나비 사진이 있고요. 그 위에 이 휴대폰 사진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록색을 긁어내면은 요 뒤에 있는 나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비에 정확히 사진을 맞추고 싶다.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을 나비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요 지금 레이어 미디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죠. 나비가 여기 있으니까 정확히 나비가 오도록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감쪽같이 보이기 위해서 이 휴대폰 들어간 이 미디어의 크기를 확대해 줄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확대 버튼 있죠? 이걸로 이렇게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하고 이동도 시켜주세요. 확대하고 이동시키셔서 이렇게 나비가 이제 가운데 정도에 있었으니까 휴대폰의 화면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확대하고, 그러니까 확대를 하시면서 이 사진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 확대 버튼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확대하고 또 이동하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위로 올리셔서 또 확대하고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휴대폰을 가운데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오셨으면요. 여기서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키를 적용할 이 미디어를 이렇게 터치하시고요. 네, 오른쪽 편집 메뉴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크로마키 보이실 겁니다. 크로마키. 찾으셨나요? 네, 이 초록색 부분을 파내겠다는 거죠. 크로마키를 터치하시면 네, 크로마키가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할 때는 보통 이 초록색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눈에 잘 띄는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에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적용 터치하시면은 네, 이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이 뒤에 있던 나비가 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키 색상이 초록색으로 자동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로마키는 요거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스스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촬영 기법을 배워보시면서 타이타닉호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크로마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이제 다음 주 7회차, 8회차에는 직접 실습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신 내용을 직접 응용해보고 또 적용해보시는 과정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